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다. 지방을 전전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검찰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의 임명은 검찰 내부에서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지검장 기수보다 5기수나 낮은 윤석열의 합류가 검찰의 보수적인 기수 문화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출근하는 날 다들 도열하며 그를 맞이하고 그만둔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하며 윤석열 지검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지검장이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기순 후배지만 학번과 나이가 많아 논란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그는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며 정우영 회장을 구속시켰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년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을 구속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턱 밑까지 압박해 들어온 것이다. 이후 다스 전형직 임원진 자택, 이상득 전 의원 주택, 영포 빌딩 지하 창고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후 1월 26일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직접 피의자 신분의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후 이명박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건의하여 승인받기도 했다. 그리고 8월 그는 사법농단 수사를 착수한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대법원의 태도로 애를 먹기도 했다. 9월 8일 이러한 태도가 이어지자 그는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발언이었다. 결국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리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2019년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검찰 내 기수 문화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윤석열보다 기수 높은 19기부터 22기가 20여 명 정도 검찰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7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택을 거부하며 순탄치 못한 임명이 이어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검찰 탈피 등 검찰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부터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갔다. 그리고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의 첫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9월 6일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 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3일 뒤인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 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14일 검찰은 코링크 PE와 관련해 조국의 오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16일 새벽에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 공시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오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등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경 교수는 기가했다. 이틀 뒤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 수사를 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 문제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10월 20일 검찰은 상기된 범죄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경심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0월 29일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 보안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31일 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